가슴이 조금 아프다, 찌릿찌릿하게 아픈데 혹시 유방암 아닌가 하고 많이 걱정하고 오시거든요. 제가 유방통이라는 진단명이 있고 전 세계 여성의 70% 정도 유방이 한 번씩 아픕니다. 유방이 아픈데 보통 어떻게 아프냐고 하면 찌릿찌릿하게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씩 우리하게 뻐근하게 아프다. 공통된 거는 다 기분 나쁘게 아프다, 밤에 아프다, 하루 종일 아프신 건 아니거든요. 유방 통증이 있고 이런 통증은 주기적으로 이게 젊을 때 우리가 월경 시작 전후로 뭐 생리나 배란에 따라서 오는 주기적으로 오는 유방통도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폐경 다 되고 생리 배란 전혀 상관없이 한 번씩 기분 나쁘게 아플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다들 암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걱정을 하게 되죠. 유방통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유방 조직의 민감도가 증가해 조금 아프다. 그럼 호르몬은 뭐냐? 여성 호르몬, 그것도 있지만 뭐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우리가 수면에 관계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은 뭐 걱정된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가슴이 아플 수 있거든요. 생리랑 상관없이. 그럼 뭐 염증이나 음식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복합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다고 해서 유방암인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질병관리청에 이렇게 유방 통증을 치면에 나와 있습니다.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까 유방암 증상에서도 아프지 않은 호흡. 유방암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아픈데 좀 치료해달라. 뭐 너 아픈데 그냥 가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유방통의 치료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가 없거든요. 불알을 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뭐 불알을 좀 편안한 걸로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걷기, 뛰기, 에어로빅 같은 게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이완요법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뭐냐면 이게 녹차에도 있고요. 녹차에도 있고 커피에도 있고 잠을 잘 못 자게 하죠. 그래서 카페인도 줄이고 다들 먹는 걸 조금 좋아하시는데 달맞이 종자의 오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유방암 학회에서도 효과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먹어서 증상 개선 없을 시 중단됐죠. 굳이 증상이 개선이 없을 때는 달맞이 종자유 같은 것도 끊으시는 게 좋고 유방통은 유방암의 위험 인자는 아니고 검사해서 괜찮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타이레놀 드시면 됩니다. 식이요법 하시고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세요 하는 게 유방 통증의 치료고 가슴에 석회가 있다는데 이거 암인가 인터넷에 미세석회 찾아보면 되게 무서운 말 많이 나오거든요. 미세석회가 뭐냐? 석회는 칼슘입니다. 칼슘. 우리가 뼈가루 있잖아요. 뭐 생선뼈라든지 우리가 아는 칼슘. 그게 뭉치면 이게 석회가 된대요. 가슴에 석회는 왜 생기느냐? 미세석회라는 건 석회 중에서는 굉장히 가는 석회거든요. 석회라는 것은 석회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유방의 변화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초기 유방암인 경우에 석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방의 염증. 유방을 심하게 부딪힌 경험, 원활하지 않은 유선 분비물, 모유 수유하셨을 때 젖찌꺼기가 조금 남은 경우도 미세석회로 남아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양성석회, 악성석회로 나눠져 있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미세석회 한 20% 정도는 암이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안 보이고 눌러찍는 상에서는 석회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석회를 떼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석회를 포함한 유방 조직을 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방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생활수칙 금주금연은 뭐 모든 암의 발생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들이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제가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 이제 치료를 하면 운동 꼭 하시라고 하대요. 살찌지 마세요.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살이 찌는 거, 체지방의 증가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살찌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하세요 하면은 선생님, 교수님 저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3시간씩 걸어요 하는데 그냥 걷는 거는 다리만 아픈 거고요.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숨이 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계단을 오르거나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죠. 일단 무조건 숨이 차야 되면 1시간,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땀이 흐르고 숨이 차야 되거든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운동의 효과는 유방암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좋아요, 저거 먹으면 좋아요 하는데 제 암 환자분들은 저는 얘기하거든요. 뭐를 더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안 먹으려고. 너무 많은 영양제는 사실 이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치료제로 나오지 않은 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영양제보다는 확실하게 예방으로 효과가 있다는 운동이거든요.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기 소화 안 되신다고 연세 드시는 분들 잘 안 먹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기름지지 않은 고기들 많이 드셔야 되고요. 뭐 수육을 하셔도 되고 뭐 목살이라든지 삼겹살 말고요. 삼계탕 할 때 닭 먹어도 되고 생선 이런 것들. 나는 입맛이 없어. 지금 여름이잖아요. 감자 옥수수의 계절이죠. 감자, 옥수수
빵, 떡, 과자 중간중간에 계속 드시면은 사실 그냥 고기 식사 많이 하는 것보다는 몸에 더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 식사 조절 잘 하시고 폐경 이후에 폐경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있어요. 잠 잘 못 자고 나는 일상생활이 너무 안 된다. 나는 이 약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하시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전에 조직 검사했을 때 조금 위험한 것이 나왔다든지 하는 분들 중에서 장기간 5년, 10년 이상 호르몬제 드시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뭐 유방암이 꼭 생긴다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면 되고 모유수유 분만 이것들도 굉장히 이제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낮추는 겁니다. 아기 3명 낳고 모유수유 다 하고 이랬다고 해서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확률을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식사, 운동 다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앞에부터 말씀드렸죠. 검진입니다. 검사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목적이고 얘는 예방은 아니죠. 유방암 학회 검진 권고한 30세 이후에 매월 유방 자가 검진. 보통 이제 뭐 목욕탕에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들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인데 보통 이제 1년 간격으로 하고 40세 이후는 거의 1년, 2년에서 유방 촬영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밀 유방 많아서 초음파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꼭 하시면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